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비장감 있게 방송을 해야겠습니다만 또 희망 있게 합시다. 네. 승리가 목전에 다가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탄핵 가결이 안 된 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너무 네.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승리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뭐 어떤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돌파할 건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수사 문제하고 어떻게 네. 돌파해야지 민주당이 탄핵 언제 되는 거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잠이 안 올 텐데요. 자, 오늘 그런 얘기들 많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 자리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박진영 원장님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입니다. 잠시 후에 카메라 빨이 잘 봤네. 멀리서 얼핏 보면 한준호 좀 닮은데 얼마나 멀리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일 정도로 멀리서.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한준호 의원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아니 박진영 원장도 괜찮아요. 틀이 좋아. 저 정도 훌륭한 거야. 봄옷으로 때린다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또 뭐 저기 법률 전문가이기도 네. 하고 또 명태균 명태균, 네, 관련해서 네. 또 강혜경 씨 변호인으로 변호인이기 계시니까. 때문에 또 명태균 의혹이 너무 싹 들어갔잖아요. 묻혔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며칠간 뭘 전개되는지도 좀 들어봐야 할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네. 또 윤석열 탄핵도 해야 하지만 김건희 당연히 족치는 것도 해야 하고 네. 여러 가지 명태균 의혹도 다 밝혀내야지. 이준석이 쏙 들어갔어. 아, 지금. 그러니까요. 준석이 살았어요. 준석이 살았어. 김종인 살았고. 김종인 살았고. 오세훈도 조용해. 오세훈도 막 갑자기. 그런 애들이 지금 신났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 얘기도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얘기 먼저 한번 탄핵 집회 토요일 날 다 가셨을 거 아닙니까? 예, 갔어요.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저는 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우리 박시영 대표님하고 저기 새날한테 전화해서 깃발 들고 나오세요. 그걸로 사람 모을게요. 그러는데 아무도 그 주위로 가지를 못하는 거야. 깃발 찾지도 못하고. 네, 네, 네.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 네. 저는 일단 너무 좋았던 게 국회 앞 대로를 싹 열어줬잖아요. 네. 거기 완전 다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일단 너무 좋았고 음흠.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네. 전화가 안 터져가지고 전화가 안 터져가지고. 네.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못 만나는 네.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민주당이 저도 뭐 겸손임자에서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 과방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대요. 네. SK, 뭐 SK KT, 이런 뭐 데다가 이런. 해야 될것 같아요. KT는 하겠다. 네, 뭐 이렇게 네. 나온 것 같고 나머지도 다 하겠죠. 동시사들이 기지국들을 많이 해줘야 네, 이제 네. 되거든요. 저는 뭐 의장실에 요청해뒀습니다. 화장실 좀 설치해 주십시오. 오, 좋다. 국회에서.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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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자, 그날 보니까 정말 20대, 30대, 네. 10대 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자리했고 또 끝까지 네.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네. 네, 대단했습니다, 진짜. 네. 예. 그 응원봉 흔드는 거 보셨죠? 저는 아이유고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요? 야.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 네. 박시영 TV 저 깃발 들고 저기 유튜브 회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가져온 어. 아이유 거 좀 히트를 쳤습니다. 혹시 자녀분, 네. 자제분이 아 그렇구나. 네. 그 응원봉이 생각보다 비싸요. 아 3만 원짜리였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 상당히 저렴한 걸 구매하셨네요. 네. 그래서 오색 각양각색의 응원봉이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들이 하마 노고가 들어있는 저희 이제 저희 네. 박시영 TV 노고 하마지 않습니까? 네, 네. 제 과거에 이제 별명인데 네. 요즘에는 뭐 하마가 살이 좀 빠져갖고 좀 하마 같지는 않지만 네. 그거 응원봉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잘하네. 제작 들어가기로 했고요. 네, 예. 색깔은 뭐예요? 우리 저기 그 박시영 TV 그 저기 노란색? 노고인데 네. 노란색 바탕에 밖에 이제 주황색으로 테두리한 저희가 이제 그 후드티가 있어요. 박시영 네. TV 네. 그 색깔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내일부터 제작 들어갑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진짜 캐릭터가 분명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알 때부터 20년 전부터 하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무 없지. 저는 악어로 불러주세요. 물어 뜯어. 그래도 그럴 거야. 악어 할 거야. 네, 악어가 턱힘이 엄청나다고. 네. 네. 한번 윤석열 뭐 물어 뜯는 데는 불독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 뜯어야 할 것 같고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 좀 다루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어떻게 지금 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돌파할 건가에 초점을 두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오늘 딱 들어온 거는 법무부와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 금지 네. 조치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상식 뭐랄까 약간 그거는 선언적 의미라고 보기는 하는데 대통령이 뭐 몰래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윤석열이기 윤석열입니다. 상대는 윤석열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딱 볼 때는 네. 별로 생각 없는 사람 볼 때도 야, 죄 지은 거 맞네. 그렇죠. 네. 야, 무슨 공수처 법무부 이런 데 출국 금지에 바로 구속되겠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네. 수사 의지를 딱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왔잖아요. 예. 거기 트렁크에 숨어서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뭐 건강이 안 좋다 이러면서 네, 네. 뭐 국군 병원에 입원하려는 거 아니냐 정신병. 이런 얘기도 네, 네, 네. 뭐 뭐 그런 그 얘기 얘기도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그 자기가 제정신에 한 게 아니다. 네. 심심이야. 심심이야. 네. 심심이야. 술을 많이 처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럴 그렇지. 가능성이 네. 있긴 한데 네. 자, 그런 거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자, 그리고 새롭게 여러 일들이 밝혀졌는데 그 얘기 짧게 짚어보면서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MBC가 네. 거의 24시간 체제로 바뀌었어요. 네. 참고로 오늘 그 밤에 PB수첩에 저도 잠깐 인터뷰했습니다. 어제 긴급 성관이하고 여론사 꼭 네네네. 왜 저기 개헌군이 거기 갔냐 그렇죠. 뭐 이거 네. 궁금하잖아요. 네네. 이제 뭐 인터뷰할 때 김원준 총수가 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아, 네. 막 수소문해서 저까지 좀 요청을 와서 가봤는데 20년 차 PD들이 지금 커피 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BC 전 직원들이 다 지금 아. 네. 24시간 이 뉴스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 MBC. 열심히 합니다. 정말 네. MBC 박수 쳐드려야 하고요. 파이팅 예. 하겠습니다. 자, YTN 뭐 연합뉴스 아까 MBC, JTBC 이런 방송들을 계속 보시고 계셔서 속보성 내용들을 많이 알고는 있을 텐데 짧게 조금 일단 오늘 나온 소식들만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용현 전 장관이 3번의 계엄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인기 드론, 지난 10월에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 네. 그리고 오물풍선 띄웠을 때 원점 타격해라 네, 한 거. 그리고 연평도 포격 연평도 얘기가 나왔죠. 포격. 이거는 이제 박선원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네, 네. 네. 이거 뭐 사실로 밝혀진 것 같아요. 네. 네. 명확하게. 네, 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지전을 유도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야, 그리고 김용현이 보통 놈이 아닌 게 그거를 원점 타격할 때 있잖아요. 그 오물풍선 네. 원점 타격 얼마 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지난달 네, 네. 28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합참의장이 그걸 거부했어요. 네. 안 된다. 네, 그럼 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이 김명수 합참의장을 자르고 계엄사령관의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한 이유가 네. 여기서도 드러나요. 합참의장을 그러니까요. 못 믿겠다. 아, 그죠. 김용현이가. 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을 이적죄로 맞아요. 국수본에 고발했죠. 야. 이적죄. 네.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국가보안. 이른바. 야, 많이 들었던 거다. 야. 그러니까 네. 반국가 세력은 바로 윤석열과 그러니까요. 김용현 일당이다. 그렇죠. 네. 이거죠.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지전 유발하고 의도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상대 군사를 이롭게 한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네. 이제 반국가 세력은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다. 김용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특히 어르신들 만나면 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줄 수. 그러니까 전쟁을 유도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2차 계엄을 좀 경계한다. 박선원 의원이 또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네. 특히 우크라이나의 국정원하고 국방부 쪽에 저희 작전을 뭐 이렇게 연구하는 애들 있잖아. 네. 이게 그런 애들이 파견돼 있다는 거예요. 10여 명이. 네. 근데 그쪽에서 러시아 정보 당국들이 동양이니까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납치라든가 네. 어떻게 저 신변상의 위협이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 네. 그렇게 된다면 또 그걸 이제 비화로 해서 빌미로 해서 뭔가 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 네. 이걸 배제할 수 없다. 네.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하면서 또 국지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경계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자.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안심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박선원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또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 정보력이 아, 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네. 아, 국정원 1차장 할만해. 아, 해야 돼.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도 있어요. 박선원 의원님이 다 잘하는데 하나 모자라는 게 있어요. 네. 단답형이야. 그래서 인터뷰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얘기가 이어지잖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가 아니고 본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영입됐는데 그 홍영표 지역에서 경선을 치렀잖아요. 네. 네네네. 인재 영입한 케이스에서
경선을 치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네, 전략공천을 많이 네, 주는데 네. 그래서 눈물을 삼키고 보니 감사하겠다. 그래서 네. 제가 될 겁니다. 열심히 뛰시죠. 그랬더니. 그때 박선원 안 뽑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말. 인재가 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우리가 뭐 여기 우리 박진영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HID 네, 북파공장원 이거 북파공장원. 많이 들었잖아요. 과거에. 네. 근데 그 HID 그 유명한 북파공장원 네. 가장 정예 요원인 정보사 소속의 네. 이들이 요인 체포에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네, 네. 김병주 의원님이 이제 이런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 야, 사람 충격적입니다. 네, 목숨 내놓고 그냥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잘 아시잖아요. 막 우리가 전설 속에 들은 게 맞아요. HID야. 네. 특전사 중에 특전사. 네, 707보다 더 센. 네. 이분들이 이제 참수작전 하는 그렇죠. 분들. 이제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그렇죠. 참수하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전쟁이 그렇죠. 일어나면. 네, 네. 예. 제가 HID 좀 압니다. 그러세요? 노무현 정부 당시 네. 때 HID를 이제 현실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맞아요. 정부가 인정을 네,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 관련 법규 맞아. 만들 때 그게 네. 있어. 저한테 이상하게 그 단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왜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그 HID가 한번 막 시위하고 막 그런 맞아요.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보상하라고. 네, 네, 네. 기억이 나요. 가스통. 가스통 들고, 네. 불 붙이고 막 맞아요. 이런. 노무현 네. 정권 때 그랬어요. 그 네. 기억이 나요. 네. 그 HID가 그러니까 김원준 총수 네. 도망갔는데 만약에 잡으러 왔으면 아이고. 이 친구들이 잡으러 간 거예요. 갔어요. 조우할 뻔했네요, 진짜. 예. 아씨, 내 여론조사 꼭 잠은 그만해야 하나? 나 진짜 위험해. 위험해. 김원준하고 같이 다니면 위험해. 아 참. 그리고 자. 또 중앙지검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을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홍장원 전 1차장, 국정원 전 1차장 이분이 누구시냐면 정치인을 체포하라 했다.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인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증언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런데- 김용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그렇죠. 네. 이분이 그러고 네. 방첩사 여인영과 네. 통화해서 그 맞아요. 명단이 누구냐 해서 네. 이제 받았고 명단을 그걸 받았죠. 폭로한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찍힌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은 공익제보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홍장원 씨가 네, 네. 공익제보를 한 건데 검찰이 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소환을 했죠. 소환을 했다는 거예요. 홍장원을. 그러니까 내란죄의 참고인이 아니라 그렇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계엄이 끝난 다음에 국정원장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하시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계엄 해제가 된 네. 이후에 네, 네. 그 어차피 국정원장도 국무회의 들어갔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국 수습 차원에서 네, 한번 네. 전화하시죠. 이렇게 이제 네. 건의를 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정치적 중립 의무 네. 위반으로 네. 딱지를 붙인 건데 나는 검찰이 고발되자마자 이거 하루 만에 지금 소환 조사했거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내란죄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이 별건 수사를 갑자기 고발 들었다. 그러니까 검찰을 우리가 못 믿는 거야. 이 거죠. 나쁜 맞습니다.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증언을 못하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입 막으려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이 이슈 여러분들 이 홍장원 전 1차장 소환 통보했다는 거 중앙지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거는 검찰을 우리가 왜 믿을 수가 없는지 나중에 네. 나오겠습니다만 김용현 있잖아 깡통폰 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새벽에 출두하고 이거 검찰하고 다 짜고 말 하는 거 맞춘 아니에요? 거야. 그거죠. 네. 네. 어. 그러니까 김용현이 자기가 직접 검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수사받으려고 갔다기보다는 검찰로 피신을 했다고 그렇지. 봐야죠. 네, 네, 네. 그렇지. 따뜻한 검찰의 품에 안겼다고 봐야죠. 나쁜 네. 놈들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 조태용 국정원장 네. 지금 말을 막 아까 있던 홍장원 1차장한테 보고 안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지금 네. 원장하고 지금 주장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국정원장이 윤석열의 1차장 임명, 네. 국정원 1차장이 이제 홍장원 씨가 이게 경질이 됐으니까 네. 임명을 했는데 그 네. 임명 사실에 대해서 6일날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룡이라는 현 특보를 임명했는데 네. 1차장에 근데 7일날 국회 정보위가 열렸거든. 네. 근데 이 보고를 사실을 해야 되는데 숨겼어요. 얘기를 안 했죠. 네, 네. 왜냐하면 이걸 얘기를 하면 내란 수괴인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들통이 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숨기기 위해서 예.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라는 대통령이 약속이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거 보셨어요? 707 특임단장 아, 대령 네네. 네네. 물 먹이면서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사실 좀
울컥하더라고. 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죠. 우리 부하들은 아무 죄 없습니다. 네. 부하들도 가족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식들 맞아요. 처가 음. 정말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부하들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좀 정말 모든 네. 책임 내가 지겠다 하면서 거기에 투입 지시한 것도 나오고 뭐 헬기 내려가라고 한 것도 나오고 뭐 그 통제하라고 한 것도 나오고 체포하라고 한 것도 나오고 이러면서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찡했습니다. 찡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 김용현이 응. 박종근 통해서 국회의원 150명 응. 넘게 모이면 응. 안 된다. 다 응. 체포해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걸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어 이런 식으로 물은 거야. 근데 네. 누가 시켰다는 거지. 네. 그게 네. 김용현 장관이 수시로 네. 뭐 100통화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1, 2분 단위로 계속 전화했다는 해서 거 아니야? 네. 네. 빨리 근데 끌어내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페북에 글을 썼어요. 네.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위로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썼어요.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네.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우리도 방송을 통해서 봤지만 군인들이 주저주저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제가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네. 맞닥뜨리는 거에 대해서 몸싸움 했습니다, 제가. 튕겨 나왔습니다. 몸이 돌덩이야, 돌덩이. 아, 진짜. 아유 이제 어. 박 원장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나이가. 60이야 이 사람아. 제가 옛날에 저기 한 몸싸움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국회 선진화법 전에. 네. 아, 예, 네. 자,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일반 그 부사관들이 주로 투입이 됐잖아. 네, 하사중사 네. 상사들. 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명령에 따르긴 했지만 네. 주저주저하는 눈빛들, 몸짓들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네. 가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예. 네. 아니 여기서 잠깐 음. 그 한강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거기 네. 잠깐만 소개하면 우리 이제 군경 젊은이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다. 그런데 상사가 봤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었겠지만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적 충돌을 겪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죠. 행동한 거였다. 음.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너무 공감이 가는 네, 정말 네. 소설가답게. 네. 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방첩사 내부에서 그 출동 명령을 거부한 네. 병사들도 있었대요. 네, 근데 네. 그 병사들에 대해서 김대우 수사단장이 폭행했다는 사실도 폭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 그러니까요. 네. 김대우. 그다음에 계엄 차출된 방첩사의 인원이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네. 가기 싫어갖고 네.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네. 잠수대교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 꽤 있었다. 잘했네. 외박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알 거잖아요. 네. 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는 게 위법 불법한 명령이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 텐데 네.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 또 이제 강제적으로 욕설하고 밀어놓고 또 이제 이런 소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했던 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그 사실을 폭로했고 그래서 뉴스공장 경공 쪽에 가 있었던 25명 네. 내외 체포조 또한 네, 네. 방첩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일부는 그 확인해봐야 한다. 여러 네. 부대가 섞일 수도 있다.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이 네. 섞일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도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정치권 소식으로 좀 이어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 박진원 원장님, 그 한덕수하고 한동훈 그 대담했던 거 네. 네네. 이게 이제 역풍이 어마무시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의 이중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한동훈 불러서 살살 달래면서 네. 예. 너한테 정권을 줄 거야. 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네가 갈 수 있는 이 길을 닦아봐. 나는 이제 나를 밟고 가. 옛날에 전두환이 노투에 했던 것처럼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당의 친윤들한테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거죠. 한동훈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견제하고 한동훈을 감시해. 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한동훈한테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친윤들은 의원 전체에게 줬다. 네. 당에게 줬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동훈이 치고 나가려는 상황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당직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물러났죠. 예, 그렇죠. 귀향해서 전부 다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답니다. 지금은 뭘 맡아도 국민들한테 찍히기만 하고 네. 네네네. 당원들의 생각도 좀 다른 거잖아요. 서로 다. 네. 그렇죠. 네. 괜히 그 조정하기 네네. 쉽지 않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또 중간에서 낙동강 오리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또 그 원내대표 나올 가능성이 나오더라고요. 야, 국민 밉상 아닙니까 나경원? 네. 근데 거기에 또 꼴통이거든. 야, 나경원이라. 기회를 엿볼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대담할 때
한동훈 당대표는 아주 신나가지고 신이 내가 마치 났죠. 정권을 이양받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로 뒤에 이제 친윤이 부글부글 한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한 거잖아요. 네. 어제 11시쯤 나왔잖아요. 네. 한덕수하고 한동훈이 네, 네. 10시인가 11시인가 나왔는데 그 뒤에 김민석 최고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막 이렇게 쭉 우리가 나와서 오후에 바로 박아버렸잖아요. 네, 네. 네.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법률 그렇죠. 위반이 무슨 네. 근거로 니네가 그러니까 네가 납치니까 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꼼짝 못해서 그 다음부터 반박이 이렇게 그러면 안 이제 되는 애들이 반박을 해야 하는데 조용해. 반박할 게 없는 어. 거예요. 사고 친 거예요. 네. 볼 때는. 네. 그래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 맞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2차 내란이다. 네. 그러니까 참 자기들 나름대로는 짱구를 좀 굴린 건데 네. 네. 안 속아. 전혀 안 통해요. 일설에는 한동훈이 들어가서 김건희까지 같이 만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추정도 되고요. 네, 네. 실제로 한동훈이 8표를 움직일 능력이 없답니다. 8표도 안 돼요. 예, 8표를 움직일 능력이 없고 사실은 윤석열 쪽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이번에 이제 박세현 검찰의 특별수사단장 임명에 대해서 가장 이제 두려움을 느꼈다. 박세현 이 서울고검장이 이른바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쪽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심우정이 따로 숨겨놓은 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특수관계. 한동훈하고 특수관계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했다. 한동훈을 통해서 긴장을 해서 한동훈과의 이제 이른바 이제 타협, 밀양 이것이 이제 다음 정권 넣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일단 이제 더 우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노영희 변호사 나오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서로 지금 윤석열을 먼저 잡는 놈이 임자 아닙니까? 사실은 네네네. 내란 체포로 네네네. 긴급 체포 네. 누가 할 거냐? 검찰이 할 거냐? 경찰이 할 거냐? 공수처가 할 거냐? 네. 네. 이제 이 싸움으로 들어간 네, 거거든. 네.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 네. 그건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네. 요 관련해서 이제 법적 문제는 뭐 짚어준다면 거의 다 뭐 사람들이 알기는 하는데 꼭 네. 집어주시죠. 핵심적인 사안들은. 일단은 네. 내란죄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권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야, 요즘에 경찰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되나 이런 늘 생각.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국수보는 그러냐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기 국수보는 검찰보다는 경찰을 지금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검찰과 공수처는 둘 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직권 남용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의도는 직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그걸 타고 내란죄까지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거 위법한 수사다라고 돼버리면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갑니다. 맞아요.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예. 공소기각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네. 법원 증거 능력 인정이 안 될 수도 행정처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나 뭐 등등등등 꼼꼼. 그러면 경찰이 네. 누가 봐도 수사 주체니까 맞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것만 네. 다 받아주면 되거든. 그렇죠. 영장이나 영- 잘 청구하라는 거죠. 그치. 검찰은. 근데 네. 그거를 법원이 뭉갰거든. 네. 여러 군데 세 군데 하니까 교통정리해 맞아요. 이렇게 네, 하고 반려를 했거든. 네, 네. 그게 아니라 경찰이 맞아. 맞아요. 경찰권을 해줘.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엄청 두드러만 있어. 네. 네. 법원 행정처장. 아니 명분상으로도 경찰이 잘하고 있는 게 국수본에서 자기들의 상급자인 경찰청장 네. 그리고 뭐 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청장 핸드폰을 압수했단 말이에요. 압수했죠. 이게 네. 명분이 생긴 거죠. 자기 조직의 이른바 이 가담자들을 먼저 압수했기 때문에 명분을 먼저 가지게 된 그리고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네. 임기가 내년 3월까지랍니다. 네. 그래서 목숨 무서울 게 걸고 없죠. 무서울 게 그렇죠. 없이 목숨 걸고 할 수 네. 있대. 어차피 연임도 안 되고. 연임도 안 네, 되고 네. 거기서 잘하면 또 나중에 진급할 수도 있지. 새 정부 들어서. 진급은 안 됩니다. 안 되나? 네. 명예죠. 그야말로 명예? 경찰의 명예고 본인의 명예고. 자,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그 구속되면 직무 정지에 대한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없습니다. 네. 네. 주철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면 자동적으로 직무 정지가 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옥중 직무를 하더라도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얘기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없다는 거잖아요. 탄핵밖에 그러니까 하야 아니면 탄핵이다 탄핵. 이런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하야는 절대 안 됩니다. 안 하니까. 안 하기도 하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윤석열이 구속을 시켜놓고 네.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받으면서 네. 마치 그게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뭐 노드백, 오랫동안, 네. 질서 있는 퇴진에서 임기단축 개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예. 발표로 또 시간을 끌면서 계속 네. 끌면서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이 쪽은. 유리할 때까지 끌고 가려고 지금 그렇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되니까. 뭐 누구나 그러니까. 다 아는 네. 얘기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최대한 땡겨서 어떻게든 그렇죠. 정치적 상처를 좀 주고 네, 네. 대선을 맞이하겠다. 이런 네.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그날 같이 만났다고 칩시다. 네. 제가 김건희라면 이런 이야기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훈아, 우리가 너 밀어줄 테니까 너 대통령 되면 우리 사면시켜줘.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더라도 하야하지 않고 네. 그리고 탄핵도 시키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 하나의 작전을 꾸밀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런 예측이 됩니다. 네. 저는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또 한편으로 또 중요할 수 있는데 하야를 절대 시켜서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자진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매년 연금을 2억 4천씩 받습니다. 근데 내란죄로 들어가면 저 박탈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긴 한데 네, 네. 이제 이 사법적 책임하고 행정적 책임이 다른 거니까 근데 하야하면 좋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요? 60일 이내 대선을 그렇죠. 치러야 돼. 네, 빨리 빨리 해. 그러면 2월 대선이야. 아, 그럴 수 하야하면. 있죠. 네. 네. 그 지금 장점은 있습니다. 당장 하야한다고 하면. 근데 네. 할 일은 없으니까 그건 뭐 할 일은 제껴놓고 없으니까. 봐야 할 것 같고. 네, 네. 제가 그 국민의힘 쪽에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무조건 내년 6월 이후로 하도록 미뤄야 된다. 그쪽에서 요게 전반적인 작전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나와서 뭐라냐면 무슨 TF 구성 지금 한가하게 무슨 맞아요. TF를 구성해 미친놈들이 지금 바로 해서 맞아요. 예를 들면 탄핵을 해야지. 한동훈 그럼 노드맵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이 뭐야? 바로 내놔야지. 네. 내놓지도 못해. 네. 계속 궁지에 몰려 결국 항복선을 할 건데 네. 자 그 얘기는 잠깐 뒤에 네. 짚어보기로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제가 엉망이다. 네. 그 해외에서도 이 격변이 연장되는 걸 우려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고요. 네. 한덕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란죄 네. 공범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 고발을 했죠. 네. 한덕수 맞습니다. 고발을 했고 탄핵도 검토하겠다. 네. 그리고 추진호도 윤리 제소해서 국회에서 제명 추진하겠다. 네. 네네. 그다음 예를 들자면은 이 한동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을 선포할 때 네. 국방부 장관과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총리를 거쳐서 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무총리 부서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집행을 할 때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그 옆에. 국무총리도 부서를 합니다. 맞습니다. 부서를 네. 해서 같이 쓴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국방부 장관이 제청했을 때 동의했다. 네. 그리고 부서를 했다. 이러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전략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탄핵 3건을 추진을 하기로 했어요. 탄핵 3건이 뭐냐면 윤석열 탄핵, 대통령? 박성재, 박성재 꼭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다음 조지호 경찰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한꺼번에 처리한다. 네, 윤석열하고. 네, 그다음에 특검이 3건인데 이제 그 일반적인 특검, 내란죄 특검, 네, 네. 상설 특검, 그다음 김건희 김건희 특검. 특검. 그래서 네. 특검 3개, 그다음에 예산안 이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11일부터 국정조사도 바로 들어가겠다. 네. 그 얘기도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네. 민주당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국정조사는 이제 중요한 게 국방위 상임위를 계속 열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지금 성일종이라서 제대로 안 열리고 증인 책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국방 관련되는 국정조사를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닌 국회 전체에서 하는 국정조사를 확대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네. 중요한 얘기네요. 자, 이런 지금 소식들이 들려왔고, 네. 자, 이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홍보 포인트 이걸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박지원 원장님, 이거 어떤 식의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네. 이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국회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군 통수권자가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기 때문에 국민의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을 제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함과 동시에 야육당이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저는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존치하는 자체가 위험의 존재가 계속 이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총력전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퍼부어야 된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안 문제는 과거와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수권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증액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를 어느 시점에 다시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싸움이 정리가 되면은 싸움의 현장에서는 살짝 비껴서는 모습, 그러면서 모든 이 여야를 어우르는 그런 하나의 좀 포지셔닝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국가 조언 드리고 지도자. 싶습니다. 그렇죠. 네. 국가 지도자로서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지은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이제 외신이나 아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탄핵이 부결된 이후에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쿠데타 세력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 국힘을 어떻게 압박을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첫 번째 포인트는 국민들한테 알려놔야 할 것은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한 위법성, 위헌성은 이제 많이 전파가 네, 됐고 네.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그건 이미 네. 한 10명 중 9명은 다 동의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판이 끝났다고 보고 네.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맞아요. 이걸 원포인트로 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커져서 네, 네. 경제가 엉망이 된다. 맞습니다. 네.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네. 멘붕 상태에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예, 예, 예. 뭐 몇십 %씩 빠졌거든요. 개미 투자자들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지금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 명의로 해서 네. 국민의힘 압박하고요. 이대로 가면 당신들 해체한다. 네. 막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네. 이런 직접적 피해를 받은 개인 투자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경제에 종사하시는 네, 분들이 네. 지금 탈당해야 돼. 국민의힘 탈당 네, 네. 인증 그리고 니네 이번 주에도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가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앞장서겠다. 국민의 해체 투쟁에 네. 막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분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그 전에 주가가 요동치다가 탄핵이 딱 확정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이 질서고 탄핵이 안정이다라는 걸 좀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이 돼야 그리고 될것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데 무디스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국제 신용기관들 이런 데 한국에 또 등급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있어요. 이 지금 쿠데타 정리 곧 된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어라. 네, 그 네. 탄핵 집회 때 보였던 수많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좀만 몇 달만 지켜봐라. 정리된다. 이런 확신을 좀 심어줄 필요도 있어. 그리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막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막 요동치고 있지만 요거는 그나마 좀 적게 움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시위 현장 분위기나 국민 여론으로 볼 때 아유 이거 곧 한계에 부딪힐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적게 요동친 거고 그런데 이게 장기 양상이 되고 탄핵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회복할 수 없게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많이 그 지금 뭐 하더라고요. 지구당 앞에서 막 그 집회들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네. 안기령 의원이 아니지 위원장 예, 김재섭 네. 지역 막 그런 데들 그다음에 남영희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네. 모든 지금 저희도 윤상현 수요일 상대로 네. 지금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저는 살짝 조금 생각이 네.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요. 궁금해요. 네.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국민의힘 위원정당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이 영역들은 민주당이 하는 것들보다는 다른 정당들이 주도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저는 미국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저런 정도 의견 냈다는 것은 윤석열 물러나라고 이미 미국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렇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와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경제 대표라든가 다양한 미국 관련 대표자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만나고 언론에 오픈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경제 위기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환율 문제이기도 하고 주식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 미국과 이 경제가 같이 갑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는 문제의 핵심은 추경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경호가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제명된다면 제일 좋고요. 제명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적 3분의 2인지 제석 3분의 2인지 저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제적 3분의 2, 200명이 동의해야 200명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호가 법률적으로 빨리 구속이 된다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 오면은 국민의힘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 탈당 인증해서 국민의힘 원래 지지자 그룹 중에서 이게 나와줘야 하고 네. 해체 투쟁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힘이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볼 땐 여당 지지율이 이제 20%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2, 뭐 25,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로 주저앉으면 못 버팁니다. 그리고 외평채 통해서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네. 얼마 못 가요. 이게 바닥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가 피멍든다라는 거를 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걸 네네. 적극적으로 알려놔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두 분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일단 국힘 의원 8명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각 지역이 별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플래카드 걸고 저희도 수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 할 거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게 나을지 읍소를 하는 게 아니, 나을지. 저는 네. 이거는 압박을 공개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10대, 20대, 30대가 대거 집회에 참여했잖아요. 네네. 이걸 잘 봐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를 눈여겨볼 겁니다. 20대 이전에 이준석 때문에 세대 갈라치기, 네. 세대 포위 전략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잘 안 됐잖아요. 여성 네. 쪽에서 네. 20대 여성들이 반발을 해서 반대했죠. 사실은 남녀 갈등이 20대에서는 심해졌는데 지금은 똘똘 뭉쳤어요. 물론 여성들이 더 적극성을 띠긴 합니다만 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탄핵을 치렀지만 5년 만에 우리가 정권을 뺏겼어요. 그걸 꿈꾸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잠시만 좀 몸 낮추다가 네. 다시 기회가 온다. 윤상현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년만 그렇죠. 지나면 다 까먹는다. 잊어먹는다. 국민들 다 잊는다. 아. 그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네. 일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코호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그 세대가 그 시절에 어마무시한 충격을 받으면 그 청년 시절 그 기억을 오래 갖고 가거든요. 네, 네. 에이지 효과, 코호트 효과가 있는데 네. 지금의 이 탄핵의 이 계엄에 대해서는 이 젊은 층들이 코호트 효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충격은 한 20년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80대, 70대, 90대 이 어르신들은 갈수록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60대가 80대 되고 50대가 70대 되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점차 어르신 세대의 표심도 과거와 앞으로 10년, 20년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10대, 20대, 30대가 원래는 이준석의 생각대로 반반 나눠질 수도 있었는데 최근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쪽 확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안 바뀝니다. 아까 코호트 효과 때. 그러니까 이대로 니네가 또다시 염장 지르고 이번 주에도 만약에 표결까지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애들이 표결도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 나타나지 않으면 네. 저는 이 10대, 20대, 30대들이 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 의원들 네. 개념이 없구나 해서 그 심판 정사 저는 20년 간다고 봅니다. 그게 민주화 시대 80년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40대 50대가 되더라도 그렇죠. 계속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무현 탄핵, 네. 그다음 군부 독재 이렇게 겪었던 세대들이 별로 안 바뀌잖아. IMF 그렇죠. 겪어봤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87년 그다음에 IMF,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탄핵 이런 네. 걸 겪어봤던 세대들은 굳건하잖아.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계엄 사태는 거기에 견줄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그걸 직시해야 돼. 네. 특히 젊은 정치인들,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들은 앞으로 국회의원 될 생각을 버려야 돼. 네. 이번에 무조건 투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네. 김재섭이나 네. 김용태 뭐 등등등 있잖아. 네. 꿈도 꾸지 마시라. 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장님 질문하신 네. 내용 중에 이제 달래야 되는지 네. 협박을 해야 되는지 네, 네. 이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정치라는 것이 기독교적 선악적 인간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 시작된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한 곳에 모이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권력을 나누자는 게 민주주의 출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뭐냐? 협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 네, 협박. 우리 보통 네. 이제 얼르고 달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얼르고는 안 되면 달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정치도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투쟁과 통합이 있는데 투쟁이 먼저 나오고 통합이 나중에 나옵니다. 네. 투쟁에서 무엇이 다른지 이길 건지 질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통합을 가는 겁니다. 무조건 때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진삭 사태 누가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 통진삭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는 내란 음모인데 이건 내란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을 동조한 정당이면 무조건 통진당보다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음모였고 여기는 실행을 이건 했잖아. 그럼요. 위헌정당으로 해산됩니다. 기수. 네. 그래서 이제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위헌정당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두 가지면 끝난다고 봅니다. 윤석열 구속되고 추경호 소환 정도만 되면은 네. 그냥 저 사람들 당론이고 뭐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들 그냥 권력을 지향하는 기회주의자들이지 보수도 아니고 이념 철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지금은 때릴 때입니다. 그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 보수 참칭 세력. 우리 아, 참칭 참칭 많이 세력 들어봤잖아. 아니야, 진짜. 부부 예. 꼴통인데 보수도 아니야. 보수 네. 참칭 세력이야.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청구를 할 정부가 수가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해놓으면은 다음 정부가 받아서 하면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르고 달래는 것처럼 경찰도 이제 국합, 배드캅 전술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사람을 나눠가지고 계속 달래는 사람은 달래고 또 이제 얼르는 사람은 얼르고 뭐 이런 배드캅이 먼저 나오잖아요. 당연히. 국합, 배드캅 두 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그 정치의 두 가지 기술을 이제 투쟁과 통합이라고 합니다. 네. 투쟁이 무조건 먼저 나오는 투쟁이 겁니다. 먼저.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슬그마니 덩치도 엄청 큰 사람이 슬그마니 자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명태균 쑥 들어가서 좀 네, 명태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예. 진짜 예언은 잘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자기가 들어가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 그랬잖아요. 네. 하야하거나. 네. 근데 그 말이 지금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네. 구속 기소된 날 이 사건이 터졌고 예. 지금 일주일 됐죠 오늘이.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터질 게 또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황금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황금폰도 분명히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가지고 있죠. 네, 처남한테 맡겨놨다는 소리가 지금 제일 유력한 건데. 아 이쯤 나와야 줘야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야당에다가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특검에다가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고 네.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지금 이제 보면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통령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야당 쪽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서 좀 제가 그분 수감번호랑 다 알거든요. 네. 편지를 한번 쓰세요. 네, 한번 가볼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찾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자 여론조사 조금 잠깐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뭐 많은 분들 접해봤겠지만 국민일보가 창간 특집으로 갤럽에 여론조사를 맡겼어요. 네. 11%가 나왔습니다. 오, 좋아. 11%. 네, 11%가 나와서 드디어 꿈의 한 자리 숫자가 얼마 안 네. 남았다. 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부정이 86까지 나왔으니까요. 야, 저 빨간색. 네. 저럴 때는 저 빨간색 괜찮아 보여. 저게 95까지 확 덮어버렸으면 좋겠어. 자, 그렇게 나왔고. 자,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것은 13.8이 나왔습니다. 13.8. 직전에 비해서 7.1%포인트가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ARS 조사도 19.8, 4.1%가 빠진 여론조사 꽃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대구 경북 막 이런 데서 12%씩 빠졌어요. 네. 부울경도 한 8% 빠지고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17.3이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도 25에서 17.3으로 7.7% 포인트 뚝 떨어져서 한 주 만에 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갤럽 조사도 19에서 16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그 탄핵 그 뭐죠? 계엄 이후에 네. 조사에서 이틀 조사에서 13% 이렇게 나왔다고 알려져 있죠. 정당 지지율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정당 지지율 꽃것을 보면 꽃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0.6이 나왔는데 전화면접 조사에서 50% 도달한 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ARS에서도 54.2가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그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고요. 특히 20대들이 그동안에 조금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ARS 조사를 보니까 20대들이 민주당 지지율이 57.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지율이 되게 높아졌더라고요. 높아졌어요. 네, 높아졌어요. 여성 지지율이 네.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리얼미터 조사의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크게 벌어졌죠. 민주당이 47.6, 국민의힘 26이니까 21% 포인트 차.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갤럽 조사에서도 37대 27로 쫙 벌어졌습니다. 확실히 민주당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크게 하락한 흐름이 일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계엄과 관련된 추가 계엄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자, 이것도 좀 마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사 곳에서 조사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더니 위헌적인 내란 행위다는 게 79.5, 76.6으로 네.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의견은 15.3, 17.5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압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비상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되게 걱정했는데 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3분의 2, 네. 66, 67 정도는 또다시 계엄이 있을 것 같다. 걱정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이걸 드러냈고요.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 79.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사에 비해서 11.4%가 뛰어올랐어요. 네. 엄청 뛰어올라온 거고 그러네. 특히 20대 88.5. 88.5가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완전히 그렇죠. 뚜껑이 열렸다. 네, 네. 그리고 30대도 84.7. 그러니까 평균 79.1보다 다 높습니다. 아니 정말 계엄이라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20대들한테는. 맞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 역사책에서나 것들이 보다. 이제 다 확인이 됐다. 그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압도했는데 한동훈이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요즘에 존재감이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42.5, 이전 조사에 비해 4.1%포인트가 뛰었고요. 한동훈은 마이너스 3.2가 빠진 9.9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전화면접 조사고요. ARS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50.1, 그리고 한동훈은 10.6인데 5배 차이가 났고요. 한동훈이 5.1%포인트가 이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하락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매일 6시에 요즘에 네. 국회 앞에서 탄핵 집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집회 좀 꼭 참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요. JTBC에서 단독이 떴는데 후방부대에 서울 진압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네.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우발적인 계엄이다. 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준비된 군사 반란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진압군들 문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엄군으로서 명령을 수행했다라면은 계엄이 합법적이라면은 이분들에게 뭐 처벌이 없습니다만은 네. 이게 군사 반란 쿠데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출동한 분들에게도 저는 아마 최소한의 처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광고 하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미크시스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네, 간 건강과 숙취 해소를 한 번에 코어 밀크 시슬입니다. 네, 요즘 술자리가 잦으실 텐데요. 또 이제 탄핵 집회하고 나면 또 이제 술 한잔 하러 날이 너무 추우니까 오뎅탕에 술 한잔 하러 가시잖아요. 그럴 때 술자리, 회식 자리에 유용한 코어 밀크 시슬 휴대용 패키지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음주를 하십니까? 어제 원래 좋아하죠. 술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정말 술 마실 기회 글쎄. 없어요. 너무 바쁘시죠? 네. 네. 근데 술은 좋아해요, 저 양반. 그렇군요. 그러면 이럴 때 간 건강 챙기면서 코어 밀크 시슬을 열심히 드셔가지고 네. 좀 다음에 족보를 모르시면서 왜 양반이라고 하세요? 부끄럽네. 뭐라고 양반도 아니야 이제. 네, 어쨌든 코어 밀크 시슬은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더한 특별한 밀크 시슬입니다. 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슬은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그리고 이제 술 드실 때는 음주 전후에 이거 하나씩 더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음주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모두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30%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추가 증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이 기회에 간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코어 밀크 시슬 많은 분들 특히 간 건강 수치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연말 필수 제품 코어 밀크 시슬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바로 천기 약도라지 진액곰입니다. 아, 이거 아주 좋아요. 드셔보세요. 약도라지. 약도라지. 왜냐하면 요즘에 또 추운 날씨에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싸우려면 이 목부터 따뜻하게 맞아요. 챙기는 게 좋습니다. 야, 좋죠? 네, 솔직히. 좋죠. 네. 아, 딱 좋은 제품. 지금 촛불 집회 나가실 분들 빨리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약도라지. 약도라지라는 게 잘 아시겠죠? 목에 좋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특히 원래 그대로 드셔도 좋고요. 목이 안 좋으면 네. 또 이런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집회 나가기 전에 꼭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자, 샤포닌의 끝판왕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기한 원료 바로 도라지입니다. 그냥 도라지 아니고요. 가을에 수확한 신선한 우리 동가의 약도라지를 가득 담아냈습니다. 고농축 공정 자랑할 만합니다. 72시간 초고농축 과정으로 사포닌 파괴 없이 맛도 꾸덕꾸덕하고 쫀득쫀득해서 목구멍을 감싸면서 끈적하게 코팅해주는 느낌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에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드셨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꾸덕꾸덕하고 쫀득쫀득합니다. 첨가물 1도 없습니다. 천연 원료 100%로 만들었고요. 은은한 단맛과 향긋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전한 날씨에 목에 칼칼한 분 그리고 답답한 숨소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약도라지의 사포닌 함량이 6년근 임삼의 무려 3배라는 사실 알고 계시겠죠? 자, 놀라닌 사포닌 파워 아침 저녁 공복 한 스푼 또는 따뜻한 물에 풀어서 차처럼 드시면 기침가래 답답함이 쭉 내려갑니다. 청기 약도라지 진액고로 기관지 방어벽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때 우리 몸을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자, 구매자분이 올려주신 최신 구매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는 4.93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염 때문에 장기침을 달고 사는데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신기하게도 기침이 줄어듭니다. 평소 아침마다 목소리가 자주 쉬는 편인데 먹고 나서는 목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보다 도라지 향이 아주 잘 나고 진한 맛입니다. 제품 믿음직스럽네요. 지금 출시 후 15,000병 판매했다고 하고요. 런칭 기념으로 3년 전 가격 그대로 판매해 드린다고 합니다. 두 병 구매 시 2병 증정하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 TV 보고 왔다. 박시영 TV 이렇게 기재하셔야 천연 57 이거 프리미엄 스푼도 저희가 드립니다. 사은품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 스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웰스앤헬스에서 구매하셔야 사은품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속보도 나왔네요. 경찰에서 이상민 전 장관, 여인영 방첩사, 이진우 수방사 소환 통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잘한다. 경찰 출신 안다. 뭐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요. 경찰. 네, 하나 더 보태자면은 네. 추경호 빨리 소환해 주세요. 추경호 진짜 소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망갈지 모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제명 얘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아마 이번에 대해서 또 고발도 많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소환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마 금방 될 것 같아요. 추경호도. 네. 아니. 근데 좀 삐졌다 그러더라고요. 추경호는 기재부 삐졌대요. 왜요? 그 한핵관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아니 난 그 인간 있잖아. 기재부 경제관리 출신이잖아. 네. 근데 이 계엄이 이루어지면 경제에 영향이 얼마나 클지를 뻔히 아는 놈이. 그러니까요. 양심도 없어. 저 어떻게 20억 그게 나도 20억이 컸다고 봐. 안 그러면 저럴 사람이 아니거든 네.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리를 우리 하냐고. 녹취록이라는 거 좀. 20개 네. 20개 20억 맞잖아. 20개짜리 그게 김태열 소장의 녹취록. 그렇죠. 저 사람이 저렇게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별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도 함께 지금 이번에 다 밝혀내야 맞아요. 돼. 네, 네. 윤석열 보내고 나서 묻히면 안 돼. 명태균 관련된 인사들 다 끌어내서 맞습니다. 다 처단해야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검찰 수사 믿을 수 있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유. 지금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구속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네. 일부러 그쪽으로 지금 신병을 보내버리려고 한다는 또 그러니까. 소문도 있어요. 검찰하고 짝짝꿍해서 김용현처럼. 네. 이게 죄 줄여주고 네. 이래서 검찰이 선수 치려고 지금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지금 안에 들리는 이야기가 윤석열은 아직도 선관위 털면은 선거 조작이라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맞아요. 확신하고 있대요. 네. 그렇게 김용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김영헌이 검찰에 와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선관위 선거 조작이 있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선관위 한번 털어보자. 그런 아니, 이야기를 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망상인 것 피디수첩 가서 그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권순이 있잖아요. 권순이 전 대법관을 네.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턴 걸로 막 보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어. 그러니까 네. 이들이 뭐냐면 이번에 총선은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그 전에 총선은 권순일. 근데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 네. 그러니까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 여인이 형이 불러줬는데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권순일은 기억이 나지. 네. 네.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박진영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거기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국정을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대패하지? 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 한편으로 그들을 싹 이 부정으로 이게 나오겠어요. 서버에서 안 나오지. 안 그러면 나와요. 조작. 고문, 조작, 협박, 네. 회유, 허위 자백 만들어내서 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그렇죠.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야. 아니 선거 조작, 여론 조작은 명태균 통해서 자기들이 다 해놓고 맞아요. 왜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석열은 그게 속은 거예요. 음. 간신배들이 이기는 보고서만 계속 올리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있었는데 결과가 지니까- 참패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야? 여론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여론조사는 맞는데 이렇게 이제 논리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한 걸 봤거든. 알거든. 그러니까 걔네도 했을 거다. 여론조사 꽃도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도 장난치지 그렇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렇게 그렇지. 확신하는 거야 그렇죠, 이놈들이. 망상 속에서 살고 이번에 있는 것 제일 같아요. 위험했던 사람은 우리 김호준 총수하고 박시영 대표야. 내가 봤을 때는 아, 나 김어준이랑 같이 다니면 안 되겠어. 박지영은 왜 안 걸린 거야? 난 그게 이상하다. 아, 지금 그러지 마. 원래 걸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잡히고. 아, 왜 그래? 제가 저쪽에서 조선일보와 같이 민주당 계열 여론조사 턴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었어요. 아, 네. 그 다행히 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난번에 큰 거 터진다는 선거 관련된 게 이거였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어요. 저 또 좀 궁금한 게 체포자 명단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네. 그건 또 뭐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판결이 있었나? 그렇지. 그렇겠죠.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 대법원을 진짜. 길들이기 목적도 있는 것 같아. 그때 그렇죠. 그 대법원장 들어왔었을 때 자기네가 판사 사찰했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아, 그 그쵸, 재판 그쵸. 계속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사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재현 위원장님, 경찰 네. 쪽에서 확실히 뭐 좀 하려고 합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굉장히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 하자는 것도 싫다고 했고 그 공수처에서 수사 이첩하라는 것도 안 된다. 니네가 하면 나중에 위법 수사가 될 수 있으니 수사권을 그 완전 무결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하겠다. 주도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데서도 일단은 엄청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150명 수준으로 네. 그 본부 더 확대했다. 확대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영장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 경찰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검찰로 넘어가잖아. 네, 네. 검찰 이 새끼들이 안 해주잖아 지금. 네. 속도 지네가 하려고 막 홀딩하고 이걸 미룬다는 거야. 네, 경찰에 네. 청구하면.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활용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 공수처랑 같이 공수처에서는 영장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네. 공수처랑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는 건 괜찮겠다. 전략적으로 네. 괜찮겠다. 이지은 위원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몇 명 모여 있는 그 방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검찰 출신하고 또 경찰 출신하고 서로 좀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누가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분은 당연히 경찰이고 수사권을 잘한다 이러는데 검사는 다 싫어. 다른 분들은 아니다. 검찰을 믿을 만하다. 이제 이번에는 다 정신 차렸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 그 좋아. 공수처랑 합동수사하는 것까지 오케이. 지금 이렇게 받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조금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게 공수처는 사실 기소권도 없을 뿐더러 인원이 너무 작아요. 맞아요. 공수처가 50명을 투입해가지고 뭐 TF를 꾸린다고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되게 실망스러운 게 맞아요. 많고 아이고, 수사를 제대로 안 그리고 해봤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답변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 네. 희말태기가 네. 없어. 희말태기가. 아니 나는 정말 공수처는
그 최상병 사건이나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인력 부족하다고 사람이 못하고 있는데, 없는데. 네, 사람이 없어 못하고 인원이 그래서 너무 있는데. 없어요. 공처는 네. 딱 그것만 해주면 돼. 경찰이 청구하는 영장 청구 그 공수처가 열심히 청구 대리해주면 돼. 잘해주고, 네. 딱 거기까지.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얼마 전에 손준성 검사 그 무죄 고발사주 나온 사건 무죄 나왔거든요. 네. 그 무죄 나온 게 공수처에서 제대로 압수 안 해가지고 그 증거 능력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존에 하는 거나 그냥 열심히 하시고 이 사건에 숟가락 얹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공수처 열심히 하는데 너무 좀 아유, 섭섭하겠네요. 네. 열심히 하면서 네, 아, 네. 그거 뭐 윤석열이 공수처 추가로 뭐 다 임명도 안 했잖아. 그렇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일부러 사실은 그 힘을 빼려고 그렇죠. 예산도 다 뺏어버리고 아무것도 맞아요. 못하게 했기 임명을 때문에 안 그런 했죠. 게 근데 있어요. 지금 사기가 네. 없다고. 근데 경찰들은 약간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정권하에서 똑같은 행태를 벌이긴 했는데 네. 검찰한테 짓눌린 게 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뭔가 명예 회복을 좀 해보고 싶은 네. 욕심은 좀 있겠지. 그리고 그리고 내란죄가 자기들 영역이니까. 네, 네. 그리고 국수본부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아, 내 그것도 말이 좋아. 맞죠? 네, 그래서 이번 사실은 기회에 항상 모든 건 일을 알고 사감에서 있다고. 출발해. 사감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 추진하는데 이제 12일 날인가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설 네. 특검하고 본 특검하고. 네. 이건 당연히 통과되는데 한동훈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는 못 할 거야. 못하죠. 지금 수사는 뭐 협조하겠다 했잖아. 네. 네.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특검해야 한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특검이 세게 출발할 거고 근데 특검을 또 추진하다 보면 준비하는데 한 20일 걸리잖아요. 네, 뭐 그렇죠.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고 사무실 어떻게 차리고 네. 막 이러거든. 네. 그러니까 그 한 3주 동안 한 20일 동안 경찰이 경찰 국수본부장. 열심히 해서 맞습니다. 긴급 체포하고 윤석열 네. 이런 거 다 끝내놔야 돼. 끝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신병하고 증거 확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증거가 없어지면 안 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까지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특검에다가 이제 주면 되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 언제 윤석열 저기 콩밥 먹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번 주에 소환해가지고 빠르면 다음 주 정도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게 김용현이 사실 변수였는데 김용현에 대해서 지금 기소한다는 얘기가 금방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이미 체포는 돼 있고 근데 김용현이가 내란죄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용현이 혼자 했을 리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수계. 수준이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안으로 다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 댓글에는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가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통령 경호처 분들도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입니다. 네. 이른바 늘공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될 이유가 맞아요. 전혀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리겠고요. 네.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는 구속되면 그냥 국민의힘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이제 민심은 뭐 악화 일루니까요. 10% 곧 뭐 한 자리 숫자로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덕수, 한동훈 뭐 담화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위헌 위법적인 거라는 게 다 밝혀졌고 네. 특히 이제 YTN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MBC, JTBC 이런 데에서 하루 종일 종편처럼 방송을 하니까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이거 다 알려졌어.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있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폭망하고 있잖아요. 개미 투자자들 멘붕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방치할 수가 없거든. 네.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는 폭망한다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자들이나 경제 종사자들이 기업에서도 난리가 났을 거고 대기업이나 이런 등등에서 그래서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그러면 수습책을 뭔가 내놔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시간만 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결국 윤 구속 시에도 법적으로 과연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가 있냐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짚어봤지만 법적 근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직무 정지 조항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도 할 수 있다. 옥중에서도 직무를 할 수 있다. 옥중 결재가 가능하고 네. 이러다 보면 옥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 네, 그럴 수 그리고 더 있겠네.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사고나 거리 이런 거 가지고서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주장을 하면 한덕수가 영원히 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같은 경우는 임기 만료가 되면 이제 며칠 안에 이걸 해야 된다는 네. 규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거리나 뭐 사고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인 직무대행자가 한덕수잖아요. 네. 그 한덕수에 대해서 권한대행 그냥 언제까지? 근데 네. 진짜 물론 뭐 이들이 2년 반 남았지만. 국민의힘 애들이 머리가 짱구인 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돼서 구속됐어. 그러면 아까 박진영 원장처럼 국민의힘 해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애들이 어떻게 한덕수를 내세워서 시간을 끌 수가 있어? 국민 정서가 있잖아. 바로 저 대선 치러라. 탄핵 바로 하고 대선 치러야 한다. 아니면 윤석열 하야 성명 발표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바로 탄핵 처리해야 이렇게 압박이 더 세지지. 네, 그거 그렇죠. 바보야? 그게 지네 마음대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들이 용납할 것 같아? 아니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국민 담화 한답시고 그걸 또 그 국힘 당사에서 불러가지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신 이제 하겠다. 대통령 일을 우리가 대신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후폭풍이 어떨 거라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저는 일단 윤석열이 구속되면 바로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여나 탄핵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뭐 결재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헌법 관련해서 헌법으로 가야지 이게 형법상에 이게 규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내란죄 굴사 반란 수계가 계속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헌재의 또 다른 해석이 저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헌재에서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문영배 그 직무대행이 있잖아요. 소장 직무대행제 지금 네. 이분이 제일 먼저 돼가지고 이제 있는데 지금 6명밖에 안 되니까 네. 네네. 실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9명이나 채워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본인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한 거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현행 부분, 형법상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그런 위험이 상존한다면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탄핵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법률적인 근거와 헌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데 왜 그걸 안 하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렇죠. 절차를 복잡하게 네, 만들 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지금 9명을 만들어 놔야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뭐 또 탄핵도 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네, 하고 네. 있잖아요. 검토하고 중. 있죠. 네, 고발도 그러면은 했고. 그 다음이 최상목이에요. 그 다음 직무대행 경제부 순서가. 총리? 예, 예.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좀 차근차근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한덕수는 무조건 난리한다고 봐요. 예, 한덕수도 사실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보필을 못한 거잖아요. 예. 공범이죠. 네, 사실. 공범이라고 봐야 공범이죠. 돼요. 예. 네. 날리면 그 최상목은 관료이기 때문에 걔는 그냥 걔는 그냥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 지금 민주당이 2명 그 추천을 했잖아요. 네. 그 단독 선출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 이거에 네.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데 임명권을 안할 대통령이 수 가지고 있다. 있거든. 네. 그거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탄핵 사유가 또 탄핵 쌓이는 사유가 거죠. 또 추가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거 버티지 못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보여지고요. 저희가 예. 저희도 이제 해설을 하면서 그 프레임이 자꾸 빠져 있는데 헌법을 해석하면서 형법적 구조를 가지고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헌법의 철학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법을 밑으로 내려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지정생존자처럼 모든 장관들이 다 사퇴돼 가지고 없어지잖아요. 네. 국무회의이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제 그 승계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는 비법적 상황이긴 합니다만 헌법적 가치에 맞게 국회의장이 나서 가지고 이 상황을 또 추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공화정의 원리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많이 득점 포인트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듬직하고 네. 신뢰감 있게. 역시 민주당의 인재들이 많아. 네. 네. 네, 그걸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정의화. 야, 오래간만에 정의화 이름 네. 들읍니다. 정의화 원로죠. 과거에 이제 국회의장도 했었죠. 탄핵안 불참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우려를 국민의힘 쪽에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의원은 헌법상 투표를 해야 한다. 국가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이런 입장을 띠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원로들 내에서도 이제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친윤과 친한이 입장이 달리는데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박진호 원장님, 네. 친윤이 지금 윤석열을 믿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웃기더라고. 물론 예를 들면 한동훈을 나 못 믿겠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고 윤석열을 감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다 도망가기 바쁜데 새 판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를 얼굴을 내서 그렇죠. 누구를 얼굴로 내세울 거가 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오세훈이 그렇죠.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나경원 중심으로 해서 친윤이 재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인물이 참 없다 그죠? 네, 뭐 거기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은.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시 움직이는 게 이제 김태호, 경남의 아, 김태호가 말도 안 돼. 뭐 말을 움직이고 좀 하더라고요. 있다라는 김태호가 이야기가 그런 얘기도 했죠. 조기 대선해야 한다. 네. 조기 대선 해야 된다. 뭐 그런 네, 이야기도 벚꽃 있고요. 대선. 벚꽃 대선. 네, 네, 네. 오늘 그런 얘기 홍준표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예. 내가 지난번에 4%였던 우리 당의 지지율을 24%로 끌어올린다. 홍준표 맞네. 홍준표. 다 나를 나오고 있네 믿어라. 또. 다 나오고 야, 있네. 홍준표 이제 한동훈한테 반말하더라고. 네, 너가 맞아요. 문제야 이 자식아. 맞아. 너도 너도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라. 너도 딱 내려와라. 그거잖아. 네. 이제 어린 알라로 그렇죠. 알라로 네. 취급하더라고. 네. 야 그리고 나는 진짜 오늘 이제 아마 그 얘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노듬에 뭐 얘기하면서 TF 구성하겠다 뭐 이런 시간 끌기 나왔잖아요. 네. 예. 야, 그 양심도 없어. 어떻게 그런 거를 언론에 대고 발표를 하지? 아니 자기도 입장을 내야 할 거 아니야. 질서 있는 퇴진했으면 그럼 답이 뭐야? 뭐 내년 6월달에 하겠다는 거야. 5월달에 하겠다는 건 뭐야 도대체? 임기단축 개헌한다면 언제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민주당 거의 말리면 안 돼. 탄핵만이 답이야 지금. 맞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거기에 약간이라도 뭔가 액션 취하면 안 돼. 네. 절대 안 됩니다. 이 표현 저도 이제 안 쓰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었던 수박들 지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개헌론 이야기 나오면 거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휩쓸릴 수 있고요. 임기 단축 개헌이 아니라 종합적 개헌,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 종합적 개헌 이런 이야기 들고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끌기용으로. 네. 네. 지금은 시간이 엄청 맞아요. 많이 개헌할 가는 때가 거죠. 아니- 네. 개헌할 박정원 때가 의원이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 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그거는 이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뭐 집권하기 그렇죠. 이게 아니라 국가가 완전히 피멍 들고 있잖아요. 네. 경제 한번 무너지면 우리 IMF 해봤잖아요. 몇 년 갑니다. 그 5년 10년 가요. 그 후유증이. 다음 정권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요. 뒤치다거리 하다가 골병 듭니다. 사실은 네. 몇 개월 이게 지나서 네. 이게 결론이 나면. 그래서 위기를 해결할 리더십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현행 그 대통령제 선거 제도에서 그대로 대통령을 빨리 뽑자.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새로 뽑은 대통령이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그렇죠. 뭐 이 정도 이야기로 이제 딱 차단을 해버려야 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리고 이게 마치 뭐냐면 우리 애들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살인범인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일단 뭐 처벌하고 조사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빨리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애들이 얼마나 네, 위험해요. 그렇죠. 근데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완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기 때문에 일단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수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그 뭐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양심 선언 내지는 제보 이런 게 계속 나온대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오늘 뭐 김종대 의원 얘기도 들어봤지만 특전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네. 쭉 얘기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증거인멸한 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네. 또 제보자들의 얘기가 네. 나오고 아, 있대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거 되게 증거인멸이.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에 빠질 것이다. 갑자기 왜 님을 지고 그래? 내가 한번 좀 반어법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요즘에 김건희는 어떻게 보내고 있죠? 거의 뭐 약간 이렇게 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자칭 김건희 측근이 네. 김건희가 이번 사건을 알았더라면 말렸을 것이다. 둘이 부부 관계가 안 안 좋아서 좋아졌다. 김건희가 못 말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이 사람이 구속이 되면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럼 약간 금단 증상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대로 된 판단을 검찰에서 또 줄지도 모르죠. 연어 파티처럼 또 줄지도 모르죠. 거기서 불러가지고 예. 박 대표님 학교 갔다 오셨어요? 학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학교? 제 선배들 중에 장기 학교 네. 갔다 오신 분들이 네네. 이야기는 요구르트 받아서 발효시켜서 저기 화장실에 밑에 넣어가지고 아, 다 만들어 먹었다는 그런 정말요? 썰이 있습니다. 과거에. 네. 그거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네. 변호사들이 물통 같은데 가져가서 네네네. 아, 접견하면서 지금 그렇죠. 그게 술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의 네. 집사 원래 그거 변호사라고 못 들어가게 못 갖고 들어가. 그럼요. 원래는 이 근데 기자들이 앞에 다 보고 있을 텐데 그거. 근데 자기네끼리는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못 가져가게 하고 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무슨 거 상대는 통과시키게 윤석열이다. 하는데 네, 네. 또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지금 뭐 이제 그 시나리오들이 막 이제 난무해요. 그러니까 이제 6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머니투데이에서도 올렸던데 네. 뭐냐면 탄핵 소추 파면 우리가 원하는 네, 네. 결과가 있고 탄핵 기각 각하 이건 뭐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자진하야 이것도 가능성이 가능성 없고 없고. 임기 단축 개헌 뭐 이거는 다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다음에 구속 시 직무정지가 돼서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되지만 이거를 국민들이 현혹시켜서
한덕수가 권한대행하는 거 이것도 하나 만지작거리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이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탄핵 기각 각하에 대해서 일단 저기 노영희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헌재 구성 지금 6명밖에 안 되고 앞으로 이제 2명이 더 되긴 해야 합니다만 6명이 이제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인용을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복잡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증거가 명확해서. 이거는 너무 분명하고요. 오히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오히려 이 내란죄를 저질러줬기 때문에 훨씬 더 판단하기가 편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이번에 그 의정부지검에 있는 검찰도 이건 문제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고 판사도 남양주 지원의 유영재 판사도 지금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 처음에 비상계엄 터졌을 때 판사들도 엄청 열받았었어요. 물론 그 위에 있는 대법원장은 조금 뜨뜻미지근한 행동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법조인들이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여기는 명확하게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정말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리고 특히 대한변협회장의 김영훈이라고 저랑 되게 그렇지. 친한 사람인데 네. 그분은 원칙적으로는 보수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날 이거 사건 터지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성명서 쓰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물론 안 그런 사람들 조금 몇 명은 있습니다. 황교안 같은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판사님이나 변호사나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이거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대놓고 그거를 저기 반대할 사람 탄핵이 그건 진짜 그건 없을 것 같아. 예, 그건 없어 그리고 보여요. 계엄이 되면 계엄 사령관이 판사, 그러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더 근데 완전 열받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판사들이 한 얘기가 아니 우리 내일 재판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치, 그치. 왜 대법원장이 이렇게 창피스럽게 얘네들이 이렇게 엉터리 짓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냐. 네. 우린 지난번에부터 계속 얘한테 너무 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 계엄이 성공했으면 노영희 변호사도 살아남기 어렸을 거야. 몬테긴 게이트 하면서 김건희 엄청 맞네, 괴롭혔잖아. 나만 갈 줄 알아? 혹시 체포조가 오지 나는 않았던가요? 되게 순하게 잘한 것 같은데. 명태균 방에다 같이 집어넣어버려. 강혜경 씨하고 셋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니네 셋이서 쇼부 봐라 또 이러면서. 봐라 진짜. 야. 자 이제 탄핵이 언제쯤 될 거라고 각자 생각하는지 그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노영희 변호사 저는 언제쯤 이번 될- 주 토요일이 분수령인데 토요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그렇게 보시죠. 네, 저는 네. 토요일 날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맨날 외쳐대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분노가 너무 지금 그게 달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 같이 이 계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게 나중에는 분노를 변했지만 2030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몰랐던 거잖아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좀 우습게 생각했대요.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고 게다가 그들은 주식과 코인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네, 이제 네, 도저히 네.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고 지금 국민연금이며 뭐며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여기로 생겼잖아요. 빼갖고 지금 네, 망이라고 난리가 난리잖아. 났어요. 얘들 여기- 환율에다가 그렇죠. 지금 외국계 회사하고 외국하고 거래하는 그런 회사들 전부 다 지금 거의 계약 해제당하고 있고요. 원래 가만히 놔두면 환율 1,500 찍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고 있어요. 네. 이제 더 이상 막을 여력도 없어서 여력도 빨리 없고.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네. 저는 박진영 원장님 그 애들이 이번엔 투표에는 참여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이콧 투표에 하면 참여하죠. 진짜 맞아요. 아장 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할 것 같고요. 네. 통과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4, 5일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증거가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윤석열을 소환하겠다. 또는 뭐 체포하겠다. 말만 나오면은 무너진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소환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단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는 할 것 같고 투표에 참여하면 8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찬님께서 70% 판검사는 윤 지지자다 그랬거든요. 저 말이 맞아요. 맞는데 바뀌었다니까 이번에. 그리고 사실 내가 알기로도 70%의 경찰들도 윤 지지자였어. 맞아요. 이재훈 장관님 맞죠 내 말이? 경찰은 그렇죠. 절대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않아요. 이 기동 경찰은 네네. 위에 고위직만 그렇지 맞아요. 중하위직 경찰들은 절대 그렇지 밑에 않아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뭐 집회 나가지고 뭐 해야 되면서 자기네끼리 막 욕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가 직접 그 증언을 들은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맞아요. 아니, 이거는 그렇지만 투표 전략에 도움이 안 오늘 됩니다. 민원을 받았다니까? 뭔 민원을 받았냐면 네. 그 김규현 변호사가 네네. 들어가려다가 뭐 어떤 아, 분이 맞아요. 경찰이 나랑 같이 방송했잖아요, 계엄 그때. 그거 맞다 맞아. 이렇게 답변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총경이 그 원래 저기 누구지? 저희 누구지?
이준석 네. 이준석 그거는 6기동대가 맞는데 네, 맞아요. 예. 여기는 8기동대가 맞대. 네. 근데 어떤 이준석 총경. 6기동대 총경으로 소문이 난 거야. 아. 그러니까 6기동대 쪽에서 난리가 나는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지. 네, 사람들이 네. 막 거기다 아. 항의 문자 네. 전화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이준석 쪽은 맞지만 이거 저쪽은 김기현 아니다. 변호사하고 대응했던 그거 나 아니에요. 그거 8기동대 쪽이에요. 제발 좀 정정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8기동대 기동대장이네. 총경이면 기동대장이 우리 딱 총경이잖아. 뻔히 알잖아 네. 누군지 알죠. 성이 뭐야? 8기동대 거기는 총경이고 6기동대 대응했던 이준석이랑 대응했던 사람은 경정. 아니 그러니까 네. 그 8기동대 총경이 너무 뻔뻔하게 못 들어가게 그렇다면 하면서 난 나는- 내란죄 동조한다. 난 맞다. 내란에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맞아요. 8기동대라고. 그러니까 거기 아니 그 사람 바로 누군지 저기 알잖아. 체포해야 되겠네. 안 되잖아 지금 말해줘 봐봐요. 아이고, 이야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현 위원장이 확인해 주잖아. 맞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 네, 지금. 네. 아니 내가 그 옆에서 방송을 했다니까. 그게 엄청나게 8기동대 어쨌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네. 사람 다른 사람. 8기동대래. 8기동대. 자. 하여튼 저기 노변 이야기는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선 전략과도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아 그건 내가 그랬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말하는 아니 거야. 뭐 공직자를 정파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렇죠. 개별 민주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그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대다수가 국민의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노동자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 공공성을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평론가 말이 맞고요. 네. 제가 한 말은 그냥 유언별로 항상 내필. 해관이 전문위원 출신. 아니 근데 제가 20대부터 경찰을 했잖아요. 20년 전부터. 그때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달라. 그때는 대놓고 무슨 신문은 빨갱이 신문이란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도 지금 아까 있던 지금 직무정지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헌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탄핵 외에는 답이 없고 하야 아니면 탄핵인데 하야했을 때는 2달 만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할 거고 그러면 탄핵하면 헌재에서 2달 내지 3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빠르면 2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월달 아니면 5월달 대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빠르면 3월달이고 그러니까 하야보다는 탄핵이 대선 준비할 시간이 1-2달이라도 더 있으니까 네. 당연히 저들은 탄핵이라도. 탄핵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방법이 없어. 그들은 믿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렇지. 뭐 왜냐면 그것도 있겠지. 진실화해 그 위원장 이번에 박선영. 네. 박선영 씨 그 뭐라 그래야 돼? 박선영 씨가 그 누구? 재판관의 처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재판관 정형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6명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유리하게. 탄핵을 차라리 탄핵하자, 아. 차라리 탄핵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네,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 일단 우리는 잘 꼬드겨 갖고 탄핵으로 가야 하는 근데 내가 거고. 보기엔 탄핵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뭐 2심이 빨리 열릴 것이다. 대법원장이 뭐 3개월 내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있잖아요. 다 사법부 정치적 판단합니다. 그럼요. 이거 그럼요. 어떻게 2-3개월 내에 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진짜.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안이고 사실 1심 네. 판결도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논리가 그래서 무너질 거고 아까 박진영 원장이 얘기했듯이 윤석열 체포또는 구속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 지금 새로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피의자들 그다음에 전국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들 계속 나오면 네. 나올수록 시간은 무조건 그리고 주식 더 떨어질 거고 막 맞아요. 난리 날 거고 개미 투자 네.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면 갈수록 당신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네. 없고 20년 동안 집권을 꿈을 못 꿀 것이다. 네, 그 얘기 했는데 그래서 빨리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탄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 정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 무조건 통과된다. 이렇게 네, 보여져요. 그렇죠. 네. 자 명태균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정말 궁금해요. 요즘에 어떻게 네. 뭐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뭐 맞아, 새로운 맞아. 상황이 있습니까? 네. 새로운 사랑 특별한 건 없고 지금 그 일단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리고 증거인멸 그 2가지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계속해서 그 USB랑 핸드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상건 변호사 있잖아요. 네. 네, 그 남상건 변호사가 좀 중간에서 역할을 조금 했는데 사실 그분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잘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명태균 변호사. 예, 예. 그리고 김영선 씨에 대한 얘기가 사실 너무 없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검사가 막 이게 물이지 이렇게 물어봐도 이거 물 아니잖아 이런데 약간 멘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객관적이잖아 이게. 네. 이거 사실 뭐 하려고 부인을 해요. 근데 이거 물이잖아요. 이거 500원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500원이나 1,000원 갖고 싸울 수는 있을지언정 이 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게 무슨 물이에요? 이게 콜라지 이딴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검찰도 너무 황당무계하다. 미네랄인데? 그래서 강혜경 씨만 사실은 이번에 기소가 안 됐어요. 잘 됐다. 다행이네. 네, 그래서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사를 그때까지 할 때는 좀 옆으로 좀 퍼뜨리고 오세훈 정도 내지는 지상욱 이런 정도에서 끝을 낼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네. 오히려 이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위로 좀 올라가려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자기들도 그래야 살지.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명태균 진상게이트 그 단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도 이제 자료를 더 취합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도 했는데 저희하고 명태균 씨하고 같이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씨,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의 핸드폰 교체했잖아요. 네. 그 핸드폰에 대해서 증거보전 청구를 저희가 했거든요. 네. 먼저. 네. 예. 그랬는데 명태균 씨네도 그걸 또 똑같이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기하고 지금 둘이서 같이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중이에요. 그리고 용산이 이제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에 지금 사건번호 나와가지고 예. 그걸 지금 우리가 해달라고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PC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증거 그게 예.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김태호 수장도 괜찮습니까? 김태호 소장도 기소는 됐는데 저희는 그 이제 돈 관계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는 자기가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회계장부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예. 김태호 씨는 자기가 그런 거 안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했는데 저희는 김태호 씨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네. 지금 명태균 씨가 기소된 거는 공천 자금 받은 걸로 네, 네.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네, 그거잖아요. 그거 외에 또 다른 건 공직선거법 없나요? 아니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증거인멸. 핸드폰 3개하고 USB. 음. 그 USB 모양이 로봇 USB래요. 모양이. 로봇 모양의 USB.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로봇 모양의 USB 찾으시면 제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김건희랑 그 흔히 이야기하는 여론조사 조작 과정에서의 그 뇌물죄라든가 여론조사 조작 관련된 거 그건 전혀 안 되고 아직은 있는 안 거네요. 들어간 지금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공정위. 개검은 건희 기소 수사 안 하면 이분이 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네네. 없어요. 아직 그까지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요번에 공소장에 그런 내용은 없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명태균 진상게이트 조사단에서 왜 그런 거 없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기소장이 나온 그날 바로 이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다. 그럼 명태균 씨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추측을 이제 해본다면? 나는 정말 예언의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러고 있을 것 행복해하고 같아요. 있고 네. 본인이 대역죄인이라고 해서 막 편지까지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변호사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너네들하고는 더 이상 이제 딜할 게 없다. 특검해달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될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네. 네, 왜냐하면 검찰하고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세 군데서 지금 전부 다 이 수사권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특검하라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말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쭉 사건을 봤는데 이런 어떤 불법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게 명태균 씨 혼자 단독 플레이예요? 아니면 아유 말도 안 되지.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왜 대통령이 그날 열받아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어요. 명태균의 공소와 관련된 뭔가를 받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서영교 단장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명태균이가 아킬레스건으로 이번에 이 사람의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창원지검에서 확인한 그 무슨 증거자료 관련된 내용들 네. 요번에는 이제 기소장에는 안 나왔지만 명태균이를 기소하면서 재판으로 넘기면서 이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보고가 위로 올라갔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료들을 더 이상 대통령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다음에 명태균이 그 전날과 그 전날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나 이 핸드폰 황금폰 나 계속해서 검찰 안 줄 거다 특검하고 야당해 주겠다 이런 엄포를 그렇죠. 놓고 그렇죠. 자기가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뭔가 협박하는 줄을 말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은 나 이제 더 이상 얘를 통제할 수 없구나라고 해서 나는 그때 한동훈의 배신과 이 명태균이 두 명이 사실은 이번에 트리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창원지검이 어떻게 될지 조금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이 비상계엄물이 이제 완벽하게 대통령 힘이 없어진 게 뻔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질 것 같고 그렇죠. 창원지검도 적성을 띌 거고. 창원지검이 두 파였잖아요. 네, 예. 한 판은 조금 세게 하자. 그렇죠. 대통령까지 올라가자. 네. 한 판은 아니다. 옆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자. 네. 근데 공소장을 그날 걸 보면은요. 옆에만 하고 위로 안 올라가는 게 뻔해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너무 실망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바보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절대 안 하지. 그것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나 방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네. 이제 명태균 씨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내란죄 이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탄핵이 되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특검을 추진할 거고 네. 기본인 그렇죠. 특검 안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은 돼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것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을까. 근데 싶네요. 이준석 의원이 조금 저는 야릇까리해요. 어. 이준석 의원이 그날 또 막 언론에 떠든 얘기 중에 하나가 명태균이 핸드폰이 야당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자기 사실은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또 막 그냥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도 야당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본인이 여당이라 생각하는 거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네. 했었었는데 예. 어쩌면은 명태균과 이준석은 사실 약간 공생관계가 있거든요. 네.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또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준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있다는 그 여러 가지 정보 플러스 예. 명태균으로부터 또 받아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준석이 자기가 만약에 안전하고 이번에 재판 안 받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예. 이번에 터뜨릴 수도 있죠. 아니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서 한번 하셨던 말씀인데 마포구청장 공천이 이준석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제일 크게 말했고 네네. 전 옆에서 곁들여서 조금 말했어요. 혹시 어떤 아니 근데 이제 내용인가요?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이 찍어서 올린 사람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서 올린 사람이 있고 이제 이 각 구청장과 뭐 지방선거에서 네네.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준석은 뭐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사 압수수색하고 공천 자료 같은 거 주면서 이준석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줬을 수도 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하고 마무리 발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현주님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슈퍼챗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산타님께서 아유 민주당 마포 아이유 이지은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파란 패딩 입고 집회 참석해 달라고 돌아다니면서 네 앞장서 주신 덕분에 마포 주민들 국회 앞에서 잘 모이고 탄핵하라 동참했습니다. 마포갑이 어쩌면 제일 가까워서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저희 끝나고 걸어왔어요. 저희 지역구까지. 현수막 때문에 마포 조땡땡 의원 다음 탄핵에 동참하라고 주민들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박진영 원장님, 박시영 대표님 감사해요. 하셨고요. 해초님께서 JTBC 단독 떴는데 후방부대 서울 진압 계획이 있었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입니다. 유러브미님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지은 위원장님, 진영님 모두 응원합니다. 하만님은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매국노 윤석열님께서 어찌저찌 명태균 말대로 한 달 만에 네 탄핵 사태까지 왔네요. 용한 놈이야. 네, 진짜 용한 용해요. 진짜. 네. 그리고 층간리님, 네. 네, 또 스포츠 보내주셨고요. 엄채윤님, 날씨가 쌀쌀합니다. 따뜻한 커피 드시라고 스포츠 보내드립니다. 마포 아이유 누님 응원합니다. 주로 감사합니다. 엄채윤님은 네. 그 이지은 위원장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나 오늘 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멤버십 회원이신데. 아, 네, 네. 자 내일 최강 신박에는 최강 의원하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는 방송이죠. 임지웅 위원장이 잠깐 출연합니다. 왜냐하면 임지웅 우리 위원장이 20대거든요. 네. 군대 앞두고 있는데 군대 한 3개월 미뤘어요. 네, 네. 이 탄핵 집회 참여한다. 근데 멋지다. 왜 20대든 10대든 30대 초반에 이 젊은 청춘들이 집회장에 나오는지 그리고 이들의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잘 가야거든 호흡을 맞춰서 네, 잘못하면 그치. 서로 또 빡킹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해도를 좀 높이자. 왜냐하면 우리 방송은 주로 50대, 40대, 60대들이 많이 보니까 그 청년들 정서를 잘 알아야 하거든. 배워야 돼. 잘못하면 막 안 돼. 그러니까 안 살아야 돼. 그래서 내일 임지웅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사실 박시영 TV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 오는 길에 까먹을 뻔했어요. 다음에는 좀 자주 불러주시면 또 자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영 원장님. 네, 뭐 사태는 심각합니다만은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밝게 웃으면서 결국 국민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 정치적 승리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노영희 변호사님 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이 뵀었는데 그리고 또 회의에서도 많이 뵀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은 사실은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 정말 다들 행복하게 환히 웃으면서 예. 네, 탄핵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 청원 접속이 먹통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내란죄 수사하고 국민의힘 해산 계엄 사태에 대한 참여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네. 국민의힘 당사도 난리 났답니다. 네. 인파가 몰려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나경원이 원내대표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국회에 좀 모일 수 있는 분들은 6시에 탄핵 집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힘 모아주시고 특히 주말에 이번 주말에도 아마 2시 아니면 3시에 이렇게 모일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 꼭 참여해 주시고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은 기본이고 지난주에 나오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못 나왔던 분들 이번 주에 다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